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인사 주시고 또 오늘도 즐겁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갑자기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출시가 바로 이제 예고된 7% 연금.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새해가 되면 1월 2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출시가 돼서 바로 내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1월 3일부터. 자, 그래서 뭐 출시가 된다고 해서 무작정 뭐 가입하는 건 아니고 상품이 정말 괜찮은 상품인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제가 썸네일에다가 7%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 주시고요. 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KM님 감사하고요. 돈방님 반갑습니다. 원조 슈퍼맨님 반갑습니다. 피터에스님 모셨네 반갑습니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스콘님 반갑습니다. 벨르맘님 반갑습니다. 정기근님 반갑습니다. 이재희님 반갑습니다. 홍명희님도 반갑습니다. 단풍님도 반갑습니다. 금강정님도 반갑습니다. 윤희씨님 반갑습니다. 원조 슈퍼맨님 금리가 오르니까 보증금리가 높은 상품이 나오네요. 그렇죠? 뭐 높은 금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장단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와 다영마님 안녕하세요. 메로이타님 안녕하십니까. 홍기성님 반갑습니다. 원수윤님 반갑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여러분 오늘 새해 1월 1일인데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말 경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자, KM아님 반갑습니다. 베스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옴파우지님 반갑습니다. 오늘 7% 경청해 주시고요. 박미연님 반갑습니다. 안충기님 반갑습니다. 블랙스완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조정희님, 박은희님 또 다 반갑습니다. 김상호님도 반갑고요. 전현주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약간 변화가 생겼죠. 우리 뒤에 이렇게 또 화초를 보내주신 또 분이 계십니다. 구독자분께서 우리 이천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또 이렇게 연금박사 방송이 약간 좀 뒤에가 허전하다라고 하셔가지고 화초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모든 후원 받고 있습니다. 네, 후원, 금전적인 후원 이런 거 말고 혹시 연금박사 방송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구독과 응원 또 이런 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응원해 주시면 또 더 좋은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초가 뭐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딱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우팅 토마스님 영주야 반갑다. 고등학생 때 얼굴이 그대로네. 건강해라 보기 좋다. 우리 또 고등학교 때 동창이 오셨네. 반갑습니다. 고은혜님 반갑습니다. 이두경님 반갑습니다. 최한경님도 반갑고요. KM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200분 넘게 벌써 들어오셨는데 좋아요는 아직 43분 눌러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희님 반갑고요. 이인성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화초 보내신 분도 감사하고요. 안진바님, 김정민님 전부 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전영노 올림 은행금리는 왜 내려가는 건지 잠깐 이제 국가에서 또 조정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왔다 갔다 하죠. 머니주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께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저희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하시고 노후에 대한 준비, 행복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는 상담센터가 있죠. 여기 보시면 1800 네, 1800-3624 요거 네, 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저희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콘님, 다른 얘기입니다만 직원 있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직원급여 맞춰 개인 사업자도 건보료 내고 혹시나 5월 종소세 때 매출액 대비 추가 징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종소세 때 내셔야죠. 그죠? 네. 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따로 떼시겠지만, 따로 별도의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띄고 가지만, 근로소득 외에 보수 외소득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상 보수 외소득이 있게 되면, 추가로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종소세 때 별도로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이리님 반갑습니다. 슈크리님 반갑습니다. 자, 화면이 흐려 보이신다고 하셨는데요. 흐려 보이신 분들 계시면, 잠시 좀 화면 조정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다시 나왔다 들어오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킴님 7%이면 5% 가입한 상품 갈아타나요? 하나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5% 최저보증연금, 여기에 필적하는 7% 최저보증연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상품인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슬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7% 연금에 대한 오프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방송한 지가 벌써 한 3, 4년 되는데 그 전부터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뭐 일관되게 최저보증연금, 그중에서 5% 최저보증연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연금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0년대까지는 2000년 이전까지는 확정금리형 연금이 있었습니다. 확정금리형 연금들은 내가 낸 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확정금리를 드렸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가 10%, 12%대까지 있었고요. 90년대 들어오면서 그게 한 8%대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2000년 말에 2001년 초에 정확하게 없어졌는데, 그때 없어지기 전까지 가입했던 우리의 확정금융 연금, 이런 큰 회사에서 판매했던 확정금융 연금들이 마지막에 6.5% 확정금융 연금까지 있었죠. 뭐 7%, 8%대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연금 가입하고 계시고 그 연금 받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 그 확정금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해지하신 분도 종종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 확정금융 연금들이 과거에는 높은 금리를 보증해주고 지금까지도 계속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확정금융 연금들이 보험사에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죠. 금리가 떨어졌는데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2001년 이후부터는 확정금융 연금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가입하고 계시는 그냥 금리 연동형, 공시이율 연동형 연금보험을 여러분들이 다 가입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모든 연금들이 그냥 금리 연동하는 공시이율에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이제 저금리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4, 5%짜리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2%대, 뭐 낮을 때는 1%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의 연금이 운영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돈에서 바로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서 거기서 뭐 2%, 3% 이렇게 불이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연금이라는 게 갖고 있어봐야 뭐 10년, 20년 갖고 있어봐야 원금밖에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내 연금액이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이제 보험사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후 준비는 해야 되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나왔던 연금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연금들이 이제 바로 변액 연금이죠. 투자하는 연금. 뭐 연금 계좌나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연금 펀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투자해서 내 연금액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액 연금들이 사실상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초창기 변액연금들은 사업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입해가지고 사업비를 떼고 그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이 높아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거기다가 수익까지 안 좋고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내 연금이 뭐 5년, 10년이 지나도 원금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가가 지난 10여 년간 2008년, 9년도에 잠깐 또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폭락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거의 10여 년간 주가가 박스권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뭘 투자한다고 했다 한들 내가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거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연금액이 그렇게 늘지 않았었죠. 그 와중에 우리가 많이 해지를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와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1년 만에 폭등을 하면서 그동안 변액연금이라든가 투자 상품 가입하셨던 분들의 연금액이 자산이 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불과 1년 만에 원금 회복이 되고 막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좋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수익이 났으면 우리가 그걸 딱 거기서 연금을 개시하던가 아니면 이제 더 많이 불렸으니까 뭐 정리를 하던가 연금 수령하던가 뭔가를 이제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갈 줄 알았죠.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이거 올라가다가 갑자기 2021년 초중반부터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쭈르륵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도로 아미타불. 그쵸? 3년 전에 뭐 코로나 직전에 주가가 2100, 2200이었는데 지금도 2200. 결국은 우리가 한번 좋았다 마른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자산은 거기서 그대로 다시 손실로 돌아온 이런 일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금리형 연금은 옛날에 없어졌고 공시율은 금리가 너무 낮고 최근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 공시율 연금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연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바로 5%, 6%로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공시율 같은 경우는 보험사 공시율은 아직도 3%대 초반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고 변액연금이라고 투자를 했더니 결국은 손실이 더 보고 사업비 뛰어가고 있고 불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뭐 보험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고 증권사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금융회사나 수수료 없이 장사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띄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수익을 내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 하다못해 뭐 수익이 더 잘 날 수 있도록 펀드 변경을 잘해주고 운용을 잘해주면 더 잘 난다? 그런 얘기 속지 마세요. 국민연금 보험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재작년에 주가 좋을 때 수익 잘 난다고 막 홍보하더니 지금 작년에 다 까먹었어요. 작년에 얼마? 한 5에서 10% 까먹었대.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전문가들이 모여도 주가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3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자산의 30%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5%, 10% 까먹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평균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평균도. 그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5%, 10% 까먹으면 그냥 우리는 뭐 한 1000만 원이 5% 까먹었으니까 한 50만 원 날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재정이 900조거든. 900조. 900조에 10% 까먹으면 90조 까먹은 거예요. 90조. 90조 까먹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노후 자금이 10%가 날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주식을 무슨 뭐 잘 투자해가지고 펀드 변경 잘하면 뭐 연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에 속지 마셔라.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내일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 펀드 변경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뻥치지 마라.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해, 펀드 관리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펀드 관리 하려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만 했었어야지. 그죠? 근데 주가가 올라갔더니 계속 간다 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불안해가지고 막 포기하고. 이건 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수수료 떼는 건 동일하고 어떤 상품이든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건 동일해요. 결국은 이제는 이런 상태의 연금을 가지고는 이런 상태의 금융상품을 가지고는 결국은 누구나 다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연금이 2017년, 18년도에 나오기 시작한, 아니, 최초는 사실 생명에서 나왔죠. 이게 바로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4군데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품은 내가 낸 돈으로 운용을 해서 운용의 수익을 내가 받는 그런 기본 구조의 상품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상품을 가입한 사람을 편을 갈라요. 어떻게? 연금 받는 사람과 해지하는 사람. 둘을 갈라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확정 수익, 더 높은 연금을 제공하고 해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이게 바로 최저보증연금 상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보증연금이 5%를 드리고 있다고 계속 강조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좀 높아서 5%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3, 4년 전만 해도 금리가 1%, 2%일 때 5% 최저보증연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사기 아니냐? 어떻게 5%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 그러면 이 보험사들이 운용 수익을 가지고 5%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운용 수익까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지 않으니 이제 뭐야? 누군가 거를 뺏어와서 주는 거예요. 뺏어와서 주는 거. 그 가입자들 내에서 경쟁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죠. 주식 돈을 버는 게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손해본 돈을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 철저한 약육강식, 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이 구조를 통해서 결국은 해지한 사람들이 놓고 간 돈, 포기한 돈 가지고 연금을 5% 수익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더럽고 치사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상품이다. 결국은 포기할 거면, 해지할 거면, 인출할 거면 들어오지 마라. 연금 받겠다고 들어와야지 왜 이걸 중간에 해지하려고 왜 들어오냐. 그런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 마셔.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죽 써서 남에게 주냐 이거지. 내가 연금 받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다 해지 안 하면 어떡하니? 다 해지 안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다. 다 해지 안 할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왜? 전부 해지 안 하기로 맘먹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불어나.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워지신 분들은 계속 어려워져요. 어떻게 돼? 나는 처음에 이 연금을 가입해서 평생 유지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해지 안 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해지할 건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와도 10명 중에 2명, 3명은 반드시 해지하더라는 거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들어오셔야 된다. 큰 맘 먹고. 그래서 5% 연금을 만들었고 5% 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5% 확정하죠. 달리 5%입니다. 뭐 달리니까 뭐 복리보다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달리 복리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갭이 크지만 실제로 한 1, 20년 사이에는 달리 복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달리 5%나 연복리 4%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달리 5% 수익 보증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을 평생 보증해드립니다. 연금 돌아가신 그날까지 평생 지급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혹시 받다가 돌아가셔도 내가 못 받아간 남은 원리금은 다 보증해드립니다. 국민연금하고 차이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받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 받다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끝.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유족이 없다면 끝입니다. 끝. 그러나 이 개인연금들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원금 정도는 보증하는데 이 최저보증연금은 원리금까지 보증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사업비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는 게 아니죠. 사업비가 있죠. 있는데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사업비가 없는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비 없이 계산을 해서 연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업비는 누가 내? 해지하는 사람이 다 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연금 받는 조건 하에서는 없다고 본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금이 없죠. 세금. 비과세 상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 거 관심 많으신데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상품 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 중에 일시납 1억 원,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가 있지만 세 번째,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사업비도 없지, 세금도 없지, 건보료도 없지.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적용된다?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뭐 10년 확정, 20년 받겠다, 확정 받겠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저축 목적으로 10년, 20년 받겠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항목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평생 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연금으로 받겠다.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이 연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좋은 5% 연금이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대세를 이루었고 거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리가 떨어지나 오르나 걱정할 필요 없고 주가가 오르나 떨어질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2년 전에 주가가 막 좋을 때 그때 5% 연금 안 하고 주식하셨다고 해가지고 나는 주식을 하고 싶은데 5%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주식하셨던 분들 잠깐 좋았다가 다 깔아 말아먹었잖아. 그죠? 그러지 말라니까. 주식은 해봐서 알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막 갈등되고 또 해지하고 갈아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로버트가 아닌 이상 안 된다고. 그러면 뭐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최저보증에 맡기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맡기면 걔가 알아서 5%로 부려가지고 나중에 연금 드린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내 수익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중간에 해지하고 나간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걱정이야, 뭘 걱정. 자, 이렇게 해서 5% 연금이 대세를 이뤘고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금리가 오른 거하고 이 7% 연금하고는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좋은 연금을 찾는 분들이 늘으셨죠. 자, 그런데 기존 5%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최저 보증 5%를 해드린다는 거 굉장히 좋고, 이것도 장점인데 받다가 돌아가시면 남은 원리금을 다 보증해드린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7% 연금이 내일 1월 3일자로 출시됩니다. 자, 이 7% 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연금액은 5% 연금보다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7%라는 것이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쭉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거치할수록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어쨌든 5% 연금보다 거의 모든 구간에서 연금이 높습니다. 적게는 4, 5%에서 많게는 10%, 15%까지 연금액이 높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5%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이 100만 원 받아요. 100만 원. 그런데 7% 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은 못해도 105에서 110만 원, 많게는 11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조건 7% 해야지. 무조건. 그런데 7% 상품이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장일단. 자, 대신에 뭐가 사라졌어? 대신에 사망 시 원리금 보증이 사라졌어요. 사망 시 원금 보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명확해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평생 연금을 받다가 혹시 못 받은 금액은 나중에 상속해서 자녀에게, 유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5% 연금을 한 5에서 10% 적게 받더라도 내가 돌아가시면 더 많은 금액을 물려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5% 연금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물려주는 거 관심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잘 살고 가면 된다 그러신 분들은 7% 연금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7% 연금은 일시납은 없습니다. 일시납 없어요. 그러니까 목돈 갖다 맡기시는 거는 5% 연금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7% 연금은 일시납 없고 무조건 월납, 월적립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상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자, 7% 연금은 과거에 설명에서 한 3개월 전에 나왔죠. 그때 제가 홍보해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연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연금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이 좀 아리까리 했었고요. 괜히 얘기했다가 뭐 상품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연금 지급 조건이 평생 연금이 아니고 20년 확정이었어요. 확정. 자, 그러면 저는 연금을 평생 지급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이 고령화 시대에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는 20년만 확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다 재원이 고갈되고 나면 연금이 종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1월 3일날 오픈하는 연금은 나왔습니다. 들이 처음 들어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업계에서 연금을 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잘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23개 생명보험사 중에서 연금에 가장 진심인 회사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 사장님하고도 친한데 연금을 전문 회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에 관련된 좋은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15세. 자,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은 가라. 아시겠어요? 0세부터 14세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 생명연금이 0세부터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세부터 많이 가입시켜주려고 하시는데, 애들은 너무 연금 하지 말고, 애들은 공부시키고, 그래야 되는 게 좋고요. 연금 준비는 조금 더 철이 든 다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 15세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까지 다양한 납입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납입기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시납 없다. 목돈 내는 방법 없고, 이 상품은 매달 내는 방법만 가능하다. 목돈 내시려면 5%로 가셔야 되고 매달 내는 것은 7%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가능합니다. 빨리 하면. 하지만 늦게 할수록 더 유리하겠죠. 늦게 할수록. 자, 그 다음에 연금을 쭉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7%라고 홍보가 돼 있지만 사실 무작정 7%가 아니라 10년 미만 가입하신다면 그냥 5%. 근데 10년 미만 가입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10년부터 14년까지는 5.5. 자, 근데 10년부터 14년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딱 되면 이전까지 다 5.5예요. 그냥 무조건 5.5. 15년 이상
가입해서 연금 받기 전까지 15년 이상이 된다면 그냥 6%를 적용해 드립니다. 과거 15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년부터 24년까지는 6.5%를 적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해서 연금 받기 전까지 20년 이상 되면 6.5% 달리를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년 지나야 7%. 이해되시겠죠? 내가 40세에 가입을 해서 6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그 25년 동안 7%를 전부 적용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연수가 내가 가입한 이후로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가 10년, 15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크게 유리한 포인트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15년, 20년, 25년 된다면 사실상 5% 연금보다 훨씬 더 쌓이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쌓이는 금액이 많아지면 연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이 쌓이는 금액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는 이 상품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 받을 때 유리해진다는 거지 많이 쌓여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연금 받으면 이제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는 율이 달리 7%로 25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에게 쌓여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1억을 내가지고 뭐 2억이 쌓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2억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지급률, 연금을 빼주는 율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연금은 뭐 10년 확정, 20년 확정 이렇게 내가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지만 이 최저보증 연금들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그 평생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인출률이 있습니다. 인출률이 좀 있는데 이게 보통 64에서 64세까지는 남자는 4.3, 여자는 4.1% 쌓여있는 금액의 4% 내외를 연간 금액으로 인출하겠다는 겁니다. 연금으로 주겠다는 거죠. 좀 복잡한 개념인데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5% 연금보다는 다른 구간에서는 대부분 다 동일한데 60세부터 69세까지 구간은 인출률이 0.1% 높아집니다. 그러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자체가 쌓이는 금리도 달리 7%까지 해서 더 많이 쌓이게 금액이 만들었고 그 금액에서 연금을 빼주는 인출률도 5%보다 더 높은 연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연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연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연금액 나오는 걸 보니까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냥 예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에 가입을 해서 20세에 가입해서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매달 4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연간 7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거의 한 58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존 그랑에이지 5% 연금에 비해서 약 6에서 8% 정도의 연금 수령이 높아집니다. 6에서 8%. 자, 그런데 30세에 가입하잖아요. 30세에 가입해가지고 30세 가입해서 60세에 수령하게 되면 기존 5%보다 한 9% 높아지고요. 65세에 수령하게 되면 한 12% 높아지게 되고 70세에 수령하게 되면 4%밖에 안 높아지고 75세에 수령하게 되면 한 6.3%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기존 5%와 7%의 연금 차이가 적게는 4, 5%, 많게는 15%까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5% 연금은 5%를 드리지만 장기 유지 가산율이 있습니다. 장기로 20년, 30년, 40년 유지할수록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구조가 있고 지금 7% 연금은 장기 유지 가산율은 빠졌어요. 대신에 7%를 올리고 인출률을 올리다 보니까 기존의 5% 연금보다 연금액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일정한 구간에서 좀 덜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고 좀 덜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연령별로 좀 다르다. 자, 정리해드리면 한 3, 40대에서 내가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간이 한 20년 이상 벌어지니까 그러면 연금 쌓이는 금액이라든가 인출률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50대가 넘어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사실상
올라가 봐야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이 상품을 선호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금액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단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단점? 뭐라고요? 그렇죠.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5% 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리금을 상속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 최저보증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면 원리금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만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원금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원금만 보장한다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1억 3천밖에 안 쌓였습니다. 자, 그러면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20년, 30년 돼가지고 1억을 냈는데 만약에 2억, 3억이 쌓였다. 그런데 내가 연금은 좀 더 많이 받겠지만 받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5% 연금은 내가 2억이 쌓여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1억 9천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연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1억을 내고 2억이 쌓여있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사망했다. 그러면 9천만 원만 보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제 확실히 장단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상품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아이고. 자, 어디 볼까요? 최한기님, 먹도깨비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7% 연금이 나왔다면 안정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꼭 여러분들이 이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7% 연금 굉장히 좋고요. 5% 연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또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7%가 연금 개시 전까지 7%를 드리는 것이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연금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연금 개시 이후에는 왜 수익을 안 주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수익을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연금 개시 전까지는 7% 상품이에요. 그러나 연금 개시된 이후에는 평생 연금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금액을 평생 보증해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고 연금은 연금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이다. 연금과 주식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은 연금으로 준비하시다. 원조 슈퍼맨님, 나중에 영마진 날 텐데 라고 하셨는데 영마진 안 나도록 다 상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배수자님, 아시안리그는 수준이 낮아서 절대로 안 간다던 날강도가 연봉 2,700억을 준다니까 이적해버리는 게 자본주의 현실이다. 그렇죠. 자본주의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연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김정민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김성민님 감사합니다. 7% 고정금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자, 이 7%가 확정, 최저 보증이지만 은행의 금리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지 마셔라. 그죠? 은행에 내가 7%를 불이받아서 나중에 그 돈을 원금과 이자를 찾는 개념이 아니라 내 돈에다 7%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그걸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중간에 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금을 무슨 7%씩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연금 받기 전까지 7%로 불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고은님 장애등급 1, 2, 3금은 장애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네, 이거는 장애연금 관련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님 반갑습니다. 7%라니 어느 회사 상품인가요? 현직명 말씀드렸죠. 네, 박서연님 엄마가 예전에 가입한 90년대 가입하신 7% 연금이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신 거죠. 이재현님 오늘 바로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바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해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품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도 후회하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되고, 혹시라든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그다음에 가입 문의 이런 거 있으면 어디로? 저기 있죠? 1800-3624 여기 1890-3624 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 필요하신 거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재현님, 보험회사는 땅 파서 장사하나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들끼리 경쟁을 붙인 겁니다. 연금 받는 사람과 해지하는 사람. 자, 행복부자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 1809-3624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이주승님, 보험회사가 손에 안 보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붙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세금 있다 없다? 세금도 없다. 세금도. 일시납 1억 원, 월 150만 원, 둘 다 가능하고요. 이 두 한도내에서는 세금이 없고, 세금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주는 기능이 아니라 국가가 이 상품에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리듬캠님, 5% 연금도 기대명 보증이면 종신형 연금으로 비과세제 없이 무한대로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이 달리 5% 연금은 종신형 연금이 평생 연금을 지급하지만 사실상 세법에서 얘기하는 종신형 연금 기능을 충족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제한 비과세는 아니고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비과세 받으려면 사망 시 연금 재원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품들은 사망 시에도 원금과 원리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비과세는 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수찬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행복부자님, 연금박사님 연봉이자가 소득공제형 상품을 가입하기보다 비과세 가입이 유리한 마지노선 기준은 연봉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 계좌가 있고 세액공제 받는 연금 계좌가 있고 비과세 받는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둘 다 유리한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받는 이 근로자들 분들 중에서 소득 연봉이 한 3, 4천 미만이시고 4인 가정에서 또 외벌이시고 공제를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은 내가 과세 표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돼요. 과세 표준이 낮거나 세금을 오히려 돌려받고 있거나 결정세액이 거의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연금저축, 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건 딱 기준 연봉이 있다기보다는요, 내가 공제 대상이 많다면 연봉이 높아도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을 거니까 배상이 되는 거죠. 메이키님, 학미연금이 있는데요. 학미연금이 사실 더 파워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빵다TV님, 폰지 사기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폰지 사기 아니고요. 폰지 사기. 어쨌든 뭐,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항상 여기에는 해당하는 비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콩님 반갑습니다. 현수림님, 올해 코스피는 24% 하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한국 시계열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2023년은 더 주가가 좀 회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은숙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인데 해약하면 해약환급을 다 주나요? 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은 해약이 안 됩니다. 해약이 안 되고요. 10년 미만 가입자는 연금 개시할 때 일시금 타시는 거고, 아니면 다 연금 받으셔야 됩니다. 자, 노현주님, 국가연금이 연에 1200만원 넘으면 세금 내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국가연금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은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사적연금, 연금계좌나 IRP에서 받은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넘으시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세금은 원래 5.5% 내셔야 되는 거고요. 세금을 좀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콜라님, 개인용 IRP에 매달 20만원씩 넣고 있는데 거기서 펀드나 ETF 등등 매수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IRP 넣으셨으면 매수는 하셔야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액공제 추가납입 확인만 하시면 뭐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 놔두면 그냥 기본 CMA 계좌로 운영되겠죠. 자, 그러면 펀드나 ETF 등을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정기 예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콜라님, 뭐 디폴트 옵션 얘기되어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 디폴트 옵션 때문에 사실상 증권사만 좋아지죠. 그쵸? 기본적으로 아무 말 안 해도 초기 설정한 대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죠? 예. 디폴트 옵션이 반드시 좋은 조항인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별로 없고, 그냥 워낙에 방치하는 계좌가 많으니까 뭔가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리콜라님,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인 CMA 이자가 정도 붙겠죠. 휴대폰 프로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님 말씀대로 정기예금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액공제.
K부자님, 박사님 방송 듣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각각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국민연금 20개월 납부했었고 현재는 공무원으로 20년째 근무 중이십니다. 공무원 60세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100개월치 추가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공무원 퇴직하신 이후에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10년 채워서 연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추가 납입 안 되십니다. 왜냐면 공무원 재직 기간은 추가 납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재직 이전 혹은 재직 이후의 기간이 있으시다면 추가 납입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국민연금 꼭 추가 납입 안 하셔도 그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도 20년 근무하셨고 국민연금 5년 납부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10년 안 채워도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 납입은 안 됩니다. 추가 납입은 공무원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건 안 됩니다. 진정호님 반갑습니다. 베스차님, 국민연금 추납은 연금을 받기 전날 일시납을 하면 됩니다. 네, 베스차님이 이제 전문가 다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받기 전날에 내시면 되고 너무 일찍 내지 마셔라. 일찍 내면 국민연금 추납을 일찍 하면 연금액이 늦게 하는 것보다는 일찍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찍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다른 데로 굴려서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했다가 지금 하고 내일 돌아가시면 날아간다는 사실. 그죠? 자, 그래서 굳이 미리 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님, 남편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죠. 내가 국민연금 받다가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가는 거니까. 26살인데 5%가 나온지요? 7%가 나온지요? 자, 20대 경우에 7%가 장기간으로 가니까 사실상 연금액은 유리해지는데 만약에 혹시 받다가 돌아가신다라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26세에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불렸어요. 낸 금액이 1억인데 이게 20년, 30년, 26세니까 연금 받는 시점이 앞으로 3, 40년 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불려지는 금액이 막 2억, 3억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돌아가셨다. 연금 한 푼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5%는 불리는 금액은 좀 적지만 원리금 다 상속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7%를 하셨다 그러면 그때 돌아갔다 하더라도 원금 정도만 보증이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수익이 났다면 수익까지 보증이 되겠지만 그 수익이 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원금 정도밖에 보증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일찍 돌아가시는 조건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7% 연금은 나이 불문하고 내가 죽는 거는 관심 없다. 죽어서 뭘 주든 내가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가 평생 받겠다. 요거만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이 7%가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 비과세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7% 연금이 비과세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비과세 한도가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준 쿠폰이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다면 쿠폰이 있다면 이건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도경님 이해 잘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마르티네스님, 연금 박사님 53세인데 12년 납입하면 5.5% 최저 보증 해주는 거죠? 라고 했는데 네, 10년 대신 그죠? 7년 납 5년 거치하면 12년 채우시는 거기 때문에 5.5% 되겠네요. 그죠? 네. 10년 지나면 5.5니까. 네버엔딩님, 박사님 와이프가 43세인데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기본보험료 50으로 해놓고 추가납입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납입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뭐가 있나요? 추가납입은 2배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상품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직 나온 게 아니어서 그냥 안내장만 봤지,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사킴님,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시점에 적립금 다 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왜? 이 상품은, 아시죠?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변액보험 상품입니다. 변액보험. 그러니까 변액보험 하면 이렇게 막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인데 어떻게 7% 보증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몇 번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 상품은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실이 귀속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연금 타시는 분들에게는 7% 확정.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품은 투자 성향이 있는 상품이지만 그거는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혹시 보험사가 망하면 예금자 보호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안 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금자 보호가 되면
5천만 원밖에 못 돌려받지만 예금자 보호가 안 되면 다 돌려받는다고.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예금자 보호 관련된 제가 올린 영상들 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뭐 동의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리스크는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설령 보험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 더 좋은 것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첫 테이프를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내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그만 만들고 이제 보험사들 정신 차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말 좋은 연금 상품들을 만들어낼 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올해는 더 좋은 연금 상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 좋은 게 나온다. 뭐 기다리시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꼭 연금이 필요하다. 그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여러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진 아빠님, 작년에 기업 % 확정 보증 연금보험 가입하셨군요. 네. 이주승님, 26살이고 50만원씩 20년 넣고 60살에 받으면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이 상품이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내일 이후에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영님, 5년만 있으면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끝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임의가입으로 최저인 9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금액을 늘리는 게 나을까요? 하셨는데, 네. 어쨌든 국민연금이 연금 준비가 부족하시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9만원 납부하시는 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지만 한 20만원까지는 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진 아빠님, 해지하고 이걸로 갈아타시지 마시고요.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냥. 네, 해지하면 또 불리해지니까. 있는 거 그냥 하시고, 추가로 더 여유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각각 일단이 있는 거니까요. 상미님, 연금보험 있고 15년 납 14년 동안 3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마이너스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변액연금보험이 손실이 많이 발생하신 분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최저보증 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거 사실 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할 거, 반드시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상품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어떻게 비교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팡우진님, 연령대가 높으면 5% 일시납이 유리할까요? 라고 했는데 월납인 적금도 일시납인 예금보다 이자가 적듯이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연령대가 높으면 일시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일시납이. 자, 그래서 그런 건 다 비교가 가능하니까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달려님, 군생활 기간 동안 추납 시기를 퇴직 후가 나을지 아니면 현재 급여 받는 상태에서 추납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지금 재직 중에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퇴직 후에 하는 게 나을까? 라고 하셨는데 자, 추납을 내가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재직 중에는 내가 급여가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50만원 낸다. 그럼 50만원 곱하기 안 낸 10달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추후 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하고 나면 내가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한 달에 50만원씩 내고 50만원 곱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가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추납 어쨌든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성비를 고려하면 퇴직 이후에 낮은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가성비 좋은 것이고 반대로 그냥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재직 중에 하시는 게 좀 더 연금은 많이 나오겠죠. 가성비는 좀 떨어질 겁니다. 김재환님 감사합니다. 김옥수님, 은행에 퇴직연금 5년 넣었는데 계속 넣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1월부터 자동이체 재등록하라는데 국민연금은 타고 있습니다. 은행에 퇴직연금 5년 넣으셨군요. IRP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계속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넣으실 이유는 없겠죠. 김정희님, 이명희님 반갑습니다. 리듬캠님, 공시율 연금은 기대유형 이하이면 무제한 비과세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종신연금으로 받으신다면 기대유형 이하인 경우에는 무제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문은주님, 55세는 7% 연금 들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납입기간하고 거치기간 따지면 7%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55세는 25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80세거든요.
자, 그래서 55세는 7% 연금이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조금 그래도 연금액이 5%보다 조금은 높기 때문에 그건 실제 비교를 통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반드시 내가 선호도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님, 선생님 20년 납입하고 20만원씩 납입하고 5년 남았습니다. 48세이고요. 납입 중 추가 납입하면 괜찮을런지요? 라고 하셨는데 55세 연금 수령이고요. 연금 수령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한번 전화해 보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는데 이 상품은 20년 내셨으면 순수하게 투자 연동하는 것이고, 변액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50% 이내거든요. 그죠? 50% 이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수익이 막 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정선호도이시라면 지금 주가가 낮은 시점에 추가 납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 받을 목적이라면 5%나 7% 연금에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브루스 리님, 최저보증 5%, 7%입니다. 뭐 기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빵다TV님, 20년 납 20만원 기준으로 25년 적립액이 얼마나 될지는 내일 센터로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실제 이제 상품을 비교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1월 3일 내일 출시입니다. 자, 연금으로 받으면 비과세라고 하셨죠? 네, 뭐 비과세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행복부자님, 연금 판매 많이 하시네요. 30년 연금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보험사, 그 다음에 연금계좌, 전 증권사 다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계좌로, 그 다음에 비과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연금보험 중에서도 반드시 연금받을 조건이면 최저보증연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에서 만들어낸 제도와 또 상품의 특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맞는 연금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부자님, 최저보험료는 아마 10만원, 20만원일 겁니다. 이거 걱정이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김정희님, 사망보험금이 목적인 종신보험은 잘 생각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받을 목적이고 상속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전반적인 시장 여건상 보험료만 비싸고, 그리고 실제로 보장 내역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사실 그렇게 필요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옛날엔 필요했죠. 옛날엔 보험료도 쌌고. 그러니까 종신보험 가입할 목적이면 그냥 정기보험 가입하시는 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오준철님, KBS 나오시면 잘 봤죠? 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나왔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아침마당에 나옵니다. 아침마당. 그래서 1월 5일 아침 8시 반 아침마당, KBS 아침마당. 자, IRP 변액연금 7% 확정 중에 무엇을 드는 게 좋을지 와이프가 이미 가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은 어떻게 보시는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상황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어떻게 준비되는지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준철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문의하셔서 종합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창수님, 7% 연금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상품은 사실 연금이 아니고 20년 확정으로 받기 때문에 평생 연금 기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여정님, 보험 상품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 주식, 부동산, 연금, 보험, 채권, 모든 자산이 물가 이하의 수익이 나면 결국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지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연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도 있지만 결국은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꾸 수익률, 비과세 이런 것만 너무 중점에서 보지 마시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보신다면 연금에 대한 고민이 좀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정희님, 아들이 프리로 일하는데 국민연금 나중에 못 받을까봐 최저금액으로만 가입하고 퇴직연금하고 연금펀드 들겠다는 솔직히 해지할까 걱정돼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런 고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뭘 해줬더니 다 해지하고 뭐 그걸 날려먹고 뭐 코인한다 그러고, 그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계약자를 부모로 하게 되면, 계약자가 아들이 피보험자고 계약자를 부모로 하게 되면 아들이 건드릴 수가 없죠. 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DGB 5%짜리 가입했는데 처리하고 갈아타냐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사망했을 때에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하시면 처리하고 재가입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사망했을 경우에 뭔가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연금액 5%, 10%더 받는 것보다 상속 시에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사님 감사하고요. 박미영님 반갑습니다. 해바다님, 세상사가 마음대로 안 되죠. 잘 판단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추님, 제가 7% 연금 말씀드렸고요. 네, 지훈님 5% 갈아탔는데 다시 7% 갈아타나야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기존에 맞는 상품으로 잘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 연금은 개시 이후에는 연금 보험입니다. 공시율 이런 거 없고 확정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합니다. 케빈 킴님, 기존에 5% 가입한 사람들은 민원 넣고 다시 7%로 재가입하지 마시고요. 5%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5%는 받다가 돌아가신 조건 하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7%로 재가입할 수 하지 마시고 5%를 제대로 잘 유지하셔서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7% 나왔다고 해지하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거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일장 일단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연금이 좋지만 나중엔 사망이 또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의 거 잘 유지하시고 저도 5% 연금 가지고 있습니다. 7% 나왔다고 깨고 이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제가 7% 추가로 더 가입하겠죠. 행복부자님, 95년도 개인연금 가입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서 자식보다 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연금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해부님, 최저기간은 몇 년인가요? 최저납입기간 5년, 초과납입기간 20년. 그렇죠? 거치기간은 기본 5년이 필요합니다. 김경희님, 여기 전화번호 있죠? 1800-3624 전화 주시면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예수님, 최저보증 5% 연금으로 개시된 후에 더 이상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때부터는 평생 연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보장해 드린다. 아시겠죠? 그것이 보험회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뭐 이자 더 드린다고 했다가 오르면 더 주고 떨어지면 덜 주고 이러지 않고 확정된 금액을 평생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바뀐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 연금에 대해서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더 좋은 연금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뭔가가 좋으면 뭔가가 안 좋은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핸드폰이 지금 갤럭시 S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뭐 14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입해서 잘 유지하고 나중에 또 돈을 벌어서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걸 가입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KM님 계약자를 엄마로 하면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연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멜그스노물님 직장에서 재무저축처럼 저축한 게 2억 5천 오늘에 입금되었네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7% 연금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제가 조만간 정리해서 비교해가지고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분들이 좋으신지라고 말씀 다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연금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5% 연금이 유리하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물려주는 건 관심 없고 나 혼자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죽은 이유는 아무 관심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7% 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도 다 가입 가능합니다. 15세 이상이면. 자,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연금제도와 또 상품들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가지고 2023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연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노후가 목돈 가지고 위험하고 두려워 불안한 이런 노후가 아니라 연금 준비해서 평생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서 제 연금 박사가 저희 센터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참석하셔서 연금에 대한 많은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